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로 문 열어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윤종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 지역구 경기도 의원 윤종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힘차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또 오랫동안 군에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23년 동안 전후방 육군 분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군사 분야 연구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보다는 군 경험과 군사 전문성이 약간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좀 더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군사 전문가에서 어떻게 또 도의원에 도전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전역 후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살면서 네. 군사 규제 문제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은 군부대와의 그 상세 협력이 그렇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군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 초선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군 전문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도의원으로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건데 임기 네네. 시작하신 지 한 달이 좀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목표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첫 회기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첫 회기 기간에 양당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도민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비록 원 구성이 안 돼서 도의회 원내 활동은 부족했지만 지역구 활동으로 연천군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약간의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아니 어떻게 대표단에 맡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진 않으시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 지역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항들이 결정되고 추진돼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의원님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 얘기를 한 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김 부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예. 도지사의 사의 수용으로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도지사께서 도민과 도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이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긴급 의원 총회에서 예. 도지사가 경기 도민과 도의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실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예. 아마 어제 겁니다. 어제 2일 김동연 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네네.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 발표와 함께 그렇죠. 도민과 도의회에 직접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민의힘 대표위원 및 대표단은 예. 도지사 이러한 유감 표현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구성 협상 등이 속도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임 내정자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꼽힌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별한 이견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 작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네. 어떻게 그 원구성 협상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하루빨리 원구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속도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민분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실 텐데 네네, 잘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 민주당 측에서는 8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민생 네네. 안건들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도 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요? 예, 저희들도 빨리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빨리 원구성이 돼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대도 해보겠고요.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각 그 의원님들은 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중에 한 분이신데 네. 지역구인 연천군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다고요? 네. 연천군은 장애인 인구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예.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데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이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 공청회와 조사를 통해서도 건립 희망도를 99%로 장애인 복지관은 시급히 건립해야 할 복지시설로 연천군 장애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 2020년 11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용역을 착수해서 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73억 원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건립 부지로 선정된 국방부 소유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의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걸 의원님이 좀 앞서서 나서서 해결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뭐 큰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연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오랜 염원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로 선정된 예. 미활용 군용지의 그 토양 오염 정화 및 지작물 철거 국방부 예산이 예. 2025년도에 반영돼서 2027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좀 늦잖아요. 그래서 연천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러한 고충을 이제 연천군 집행부로부터 전해 듣고 제가 이제 군 지휘 개통과 군 업무 처리 절차를 좀 잘 알고 있어서 예. 이것을 기능으로 해서 즉시 국방부하고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잘 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2023년도까지 국방부 예산으로 토양 오염 정화 및 지작물을 철거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천군 수거 사업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 기간이 예. 한 3년에서 4년 늦춰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또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거나 최적의 건립 부지를 포기하고 고가의 사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일들을 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최초 계획대로 빠르면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네. 시설 결정 및 실시 설계까지 완성하고 예. 2024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에는 준공 및 개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큰 역할 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정도 큰 건 아니고요.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3, 4년 더 늦춰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더 많습니까? 있고 더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 장애인 복지관이라 그러면은 관련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반 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면은 지역 시민분들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우선 그 건립될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은 그 장애인의 지역 내 보호와 예. 조기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아동부터 장애 노인까지 예. 생애 주기별로 각각 요구되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의료, 교육, 직업, 재활 등 직접적인 서비스 외에도 예. 장애인식 개선과 조직 사업 등의 그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기관 같은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애인 복지관 외에 또 다른 계획들 갖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그 대변인이 돼서 그분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사 및 부합리한 규제 개혁 완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적경 지역,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복지관 잘 개관하는 거 외에 좀 구체적으로 나 임기 때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선거 시에 이제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 꼭 돼서 예.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에 앞장서고 네. 특히 낙후된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윤종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